진정한 강함은 자기 통제에서 시작된다. 그는 천하의 장군이었고 수많은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러나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감정 한 조각이 나라를 무너뜨렸고 그의 분노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인간의 역사는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의 싸움으로 무너졌다. 타인을 지배한 자는 위대한 자라 불리지만 자신을 이긴 자는 지혜로운 자로 기억된다. 우리는 분노에 휩쓸릴 때, 욕망에 무너질 때, 두려움에 마비될 때 자신을 잃는다. 그때 우리는 진정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진정한 강함은 검이나 말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삶의 존엄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타인의 시선 앞에서 포장한 이상적인 모습,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위선이 아닌 진실 속에 존재하게 된다. 그는 인간이란 존재가 자신이 가장 되고 싶은 모습을 흉내만 내다 인생을 마치지 않길 바랐다. 그러니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바라던 나인가? 아니면 그저 그런 척하는 삶에 안주하고 있는가? 타인을 속이기 전에 나는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장 명예롭게 사는 법은 우리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 통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통제는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 안의 혼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 침착한 사람, 너그러움이 가득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 그런데 삶의 매 순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그 모습과 멀어진다. 화가 날 때 참지 못한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도망친다. 욕망이 솟구칠 때 자제하지 못한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했던 이상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절감한다. 소크라테스는 이 지점을 정확히 꿰뚫었다. 인간은 늘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을 연기하며 살아간다. 친절한 척, 강한 척, 지혜로운 척. 그러나 그 척이라는 가면을 벗는 순간 진짜 나는 어떤가? 그는 말한다. 연기하는 삶을 끝내고 진짜 그 사람이 되라고. 그게 가장 명예로운 삶이라고. 명예는 남의 박수가 아니라 나의 자기 일치에서 오는 것이다. 즉,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인 상태, 이상과 현실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은 스스로 떳떳하다. 그것이 명예로운 삶의 본질이다. 가짜는 무너지고 진짜는 남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강해지는 방법을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을 그냥 되라고. 척하지 말고 되라고. 그것이야말로 자기 통제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고대 그리스에서 강함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에네르게이아라 불리는 능동적인 존재 방식, 즉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다스리는 능력이 진짜 강함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외적인 성취나 권력을 전혀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였다. 그가 말한 명예롭게 산다는 건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했다.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보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드러나듯 그는 정의로운 인간은 자기 안에 세 가지 요소, 이성, 기계, 욕망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보았다. 이성이 욕망과 감정을 잘 다스릴 때 그 인간은 균형을 이루고 진정한 지혜를 갖게 된다. 이 철학적 구조 안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절제와 진실한 존재가 가장 높은 덕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를 이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왕이며 내면의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노예일 뿐이라고 했다. 이 철학은 단지 고대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존재의 중심 과제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친구를 살해했고 그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병들어 죽었다. 내면을 이기지 못한 결과였다.
또 하나의 예는 니체다. 그는 위대한 사상가였지만 점점 현실과의 균형을 잃고 내면의 고통에 무너졌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의지와 통제를 강조한 그는 정작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 채 정신의 심연에 빠졌다. 반면 간디는 폭력과 분노의 시대에 비폭력과 절제를 통해 시대를 움직였다. 그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침묵을 선택했고 욕망을 이길 수 없는 순간에도 단식으로 자신을 다스렸다. 마틴 루터 킹도 마찬가지다. 억압과 차별의 한가운데서도 그는 내면의 분노를 정의와 용기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 이 위인들의 차이는 결국 자기 통제력에 달려 있었다. 어떤 이는 무너졌고 어떤 이는 버텼다. 그리고 그 경계는 칼과 말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결정되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자기 통제라는 말을 너무 낡은 덕목처럼 여긴다. 자기 표현의 시대, 감정의 솔직함이 미덕인 시대에서 억제와 절제는 마치 자기 억압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통제는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선택이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선택은 지속된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만 나중에 늘 후회한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에 욱해서 사직서를 던진 연인의 말 한마디에 감정적으로 굴어 관계를 깨뜨린 사람, 욕망을 이기지 못해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 현대 사회는 이처럼 감정의 순간에 이성을 잃은 선택들이 모여 비극을 낳는다. 자기 통제는 모든 삶의 전략에서 핵심이다. 시간 관리도 그렇고 건강 관리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헬스장에서 몇 킬로그램을 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눈앞의 유혹을 참는 힘이다. 야식 한 끼를 참는 힘, 당장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삼키는 인내, 지금 하기 싫은 일을 시작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자기 통제다. 그리고 그 자기 통제는 곧 자기 존중으로 이어진다.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경외한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자기 통제가 요구된다. SNS의 알림, 타인의 성공 스토리에 흔들리는 자존감, 비교와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경험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온라인의 세계를 살아간다. 그 안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나를 지키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좋아요 하나에도 울고 웃게 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되고 싶은 나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가 되기 위해 훈련하고 절제하고 내면을 단련해야 한다. 자기 통제를 통해 자신을 경영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 통제의 시작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나중에 강해지기를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왜 나는 늘 후회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걸까? 왜 그 순간만 지나면 분명히 아쉬울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하고야 마는 걸까? 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도 나 자신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걸까?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보자. 당신은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해본 적이 있는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참고 싶어 했던 적은 있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침묵한 적이 있었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에 가장 자주 휘둘리는가? 분노인가? 외로움인가? 질투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건 그 감정인가? 아니면 당신인가? 삶의 많은 결정들이 감정에 휘둘려 이루어진다. 감정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방향이 정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감정은 신호일 뿐이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은 아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 강한 사람, 침착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뿐인 이상에 그치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가 부끄러웠는가? 충동적으로 말하고 후회했던 기억,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잠 못 이루었던 밤, 그때 무엇이 부족했던가? 바로 자기 통제력이다. 그 하나만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제 다시 묻는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인가? 아니면 단지 그런 사람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자.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진정한 자기 통제는 단지 참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감정을 따라가기보다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자각이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떤 충동이 올라오는지를 관찰하는 것. 우리는 분노하거나 불안할 때 대부분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이 자동 반응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잠깐 멈추는 힘이다. 단 3초라도 좋다. 화를 내기 전, 입을 열기 전, 행동하기 전, 단 3초만 멈출 수 있다면 대부분의 후회는 막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언어의 훈련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말은 칼과 같다. 어떤 말은 살리고 어떤 말은 죽인다.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말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다. 반면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야라는 말은 당신에게 여지를 준다. 자기 통제를 위해서는 자기와의 대화부터 바꿔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루틴이다. 감정은 환경에 휘둘리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습관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아침 명상, 하루 5분 일기 쓰기, 감정을 정리하는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운동이나 걷기도 큰 도움이 된다. 몸을 다스리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회피가 아닌 직면이다. 자기 통제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하기 때문이다. 불안을 외면하고 외로움을 덮고 분노를 억누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폭발한다.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인정하자. 지금 나는 화가 났어. 외로워. 억울해. 이렇게 감정을 정확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는 작고 구체적인 훈련이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말을 아끼는 날을 정해보자. 불필요한 말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통제력을 훈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반응을 미루는 연습이다. 누가 말실수를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10분 후 답하기. 이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마지막 전략은 용서다. 자기 통제에 실패한 나를 받아들이는 용기.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실수한 뒤 자신을 채찍질만 한다면 다시 일어설 힘도 사라진다. 자기 통제는 실수했을 때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진짜로 강해지는 것이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본 적 있는가? 그 눈빛은 말없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뜨렸던 그날의 후회. 좋은 사람이고 싶었지만 상처만 남긴 말들. 결심은 했지만 번번이 무너졌던 욕망 앞에서의 나약함. 그 모든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일까?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다. 강함은 흔들리지 않는 얼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린 후에도 다시 중심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있다.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에게, 쓰러졌지만 일어서는 사람에게, 화를 냈지만 사과할 줄 아는 사람에게. 진짜 강함은 그곳에 있다. 자기 통제는 완벽함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일이다. 오늘의 나는 어땠는가?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처럼 살았는가? 혹은 그저 그런 척하며 하루를 버텼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쌓이면 언젠가 우리는 진짜가 된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명예로운 삶은 타인의 인정을 위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나로서 떳떳할 수 있는 삶이다.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삶,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은 멀리 있지 않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이기겠다는 다짐,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 없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 하루, 그 선택을 반복할 것,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가 당신이 꿈꾸던 그 사람의 모습과 닮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다시 무너져도 좋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당신 안의 진짜 강함은 늘 거기 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진정한 강함은 자기 통제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강함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되고 싶었던 그 사람, 지금의 당신과 얼마나 닮아 있나요? 그리고 내일 단 하루,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해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용기 있는 한 문장이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습니다.